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합니다. 건국전쟁,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이 영화는 북한 전쟁과를 다룬 김일성의 아이돌로 주목받은 김덕영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서 발굴한 자료 등을 토대로 2년 넘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자료 그리고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를 포함한 주변 인물과 전문가 인터뷰 등이 나옵니다. 특히 감독은 이 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소련이 38선 통행을 금지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폄훼해온 측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좀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개봉 11일 정도 됐는데 24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국전쟁은 올해 다큐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일 박스오피스 5위로 데뷔를 했는데 설 기대작들에 밀려서 한때 7위까지 떨어졌으나 연휴 4일간 14만여 명이 몰리며 다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다큐 영화에서 일주 관객 5만 명은 쉽게 넘보기 힘든 마의 고지인데 건국전쟁은 이 고지를 만 하루 만에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흥행 속도도 매우 빠른데요. 개봉 9일째 12만 고지를 곧바로 달성했고 흥행 열기에 지금 상영관도 2배 이상 늘려 개봉 당일 전국 132곳에서 현재 전국 301곳에서 상영이 되고 있고 이달 중순에 미국에서도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흥행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이제 최근에 그 총선 앞두고 보수하고 이제 진보 진영이 결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이게 재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유튜브에서도 계속 건국 전쟁을 소개하면서 후기를 올리고 있어요. 이런 게 첫째 저는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서울의 봄이라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한 1,300만이 넘은 걸로 저 아는데 그건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동렬했어요. 서울의 봄을 보자.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경쟁 심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건국 전쟁을 계속 권하는 서울에 보면 이제 그 경쟁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는 영화가 이제 그 아주 이제 팩트, 새로운 몰랐던 이런 이제 팩트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다. 토지 개혁과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본 사람에게 후기를 많이 읽어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전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이게 일어서서 마지막에 기립박수를 치고 이런 게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이 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극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나오던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90년을 사셨던 분이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독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하게 되어 오고 폄훼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영화를 잘 봤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의 이 건국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 저도 봤습니다. 이런 게 막 이어지고 있대요. 자,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왜 이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헤게모니 싸움에서 총선을 앞둔 헤게모니 싸움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생각이 아마 지금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이탈리아의 좌파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화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시민사회를 장악을 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를 제기를 했던 이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 진보 좌파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특히 영화 같은 이러한 이 수단을 통해서 일종의 민심을 장악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전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건국 전쟁이잖아요. 예. 바로 이 지금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기억하시겠지만 백년 전쟁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친일 행각을 아주 그러니까 부각시켜서 그때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보수 진영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식의 싸움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2017년도 대선 직전에 개봉됐던 영화가 노무현입니다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된 지 열흘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7년에 5월 달에 뭐가 있었죠? 대통령 조기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타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이 좌파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런 영화 부분이 있는 데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지금 토지개혁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바꿈으로써 이 이제 북한에 대한 체제 경쟁이 이겼다는 부분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층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에게 어필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영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내가 보이는 죽음과 경쟁하는 사람이다. 지는 싸움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국민이 결코 독재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에 왜 이런 사람들일까?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류의 김대중. 자, 저 영화는요, 청년 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방대한 양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 영화가 어떤 영화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습니까? 전 저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예. 보지 못했는데 내용은 뭐 이제 대충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공과가가 이렇게 뚜렷한 분이 아닙니다. 되게 공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민주화의 이제 공인데 어쨌든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는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이 건국 전쟁하고 그렇게 관계를 많이 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영화가 뭐 조국에 관련된 영화도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서울의 봄 개봉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을 또 좌파 영화라고 또 그럽니다. 전 그 좌파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영화라는 게 어쨌든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건 그건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정치 현실이니까. 문제는 이거죠. 제가 아까 보니까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 총선은 무슨 뭐 전쟁에 대해 4월 총선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 역사에 너무 과만 이제 부각됐던 거에 반해서 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꾸만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만 뭐 제2의 건국전쟁이다 총선이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2년 갈등 부추기는 거예요.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총선 이용하려는 그런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걸 과도하게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공과가 뚜렷한 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건국전쟁에 나온 여러 가지는 저는 동의해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저도 뭐 한국 현대사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든지 유상보수, 유상분배, 농지개혁 이런 것들은 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냥 긍정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발췌개헌, 4.4 5.18개헌, 그다음에 부산 정치파동, 반민특위 해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과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어느 한쪽을 부각시켜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과도해 간다면 이거야말로 이념 갈등으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 면을 보되 균형적으로 보되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정치인들이 이거 총선 이용하려 한다면 이거는 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도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이 영화 시사회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큰 거목으로 그 고난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바꿔오신 그 삶을 잘 조명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가 지금 한 4편 정도가 정치인 관련된 영화가 쭉 그렇게 개봉이 됐었고 지금도 상영 중인 영화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다룬 영화들도 최근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근데 큰 뭐 한 30만, 11만 이 정도에 그쳤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설을 전후해서 또 영화들 많이 봐서인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집에서 보는 요즘에 뭐 OTT라고 하죠. 넷플릭스 드라마도 논란이 되고 있대요. 그만큼 요즘에 총선에 민감하다. 이 차원입니다. 저 사진, 저 장면 때문이래요. 한 죄수가 초밥을 먹는 장면인데 저 등장인물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한 드라마 속 이제 7화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건설사 대표로 형정국 회장 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건데 이제 반백의 머리를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과 안경 낀 모습이 좀 이 대표와 닮았고 극중 수감된 형 회장이 접견실에서 이 초밥을 먹는 장면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씨가 초밥을 10인분씩 집으로 배달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원작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형 회장의 죄수 번호 저기 나와 있습니다. 4421이라고 써 있어요? 네, 4421인데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421억 원과 일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이 역시 원작에는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제 특정 인물과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자, 저런 장면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좀 발끈할 만은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특정 인물과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깁니다. 얼마 전에 4, 5년 전에 그 아수란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 대장동 문제를 다룬 게 아닌가 이렇게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도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 봐요. 어떻게 4,421억 이걸 이게 우연이라 볼 수 있습니까? 예. 4421이. 예, 숫자. 그리고 이제 그 초밥도 그때 10인분 법인카드로 경기도 유용해서 이제 시킨 거 있잖아요. 예. 샌드위치하고 초밥. 이것도 이게 우연히 어떻게 교도소에서 초밥은 실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도소 음식 중에. 예. 근데 초밥도 저는 법카를 비유한 거고요. 그 배우도 약간 안경에 백발머리. 지금 이게 외모가 참 딱 보면 닮았잖아요. 그건 뭐 그 개인적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외모까지는 뭐.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코 이제 우연은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삽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저 논란도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영화 한 편 그리고 OTT에 나오는 드라마 한 편이 총선 앞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이 투표장에 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영화까지 이럴 정도라면 그게 이제 이른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 생각한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코끼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얘기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이 내세운 건 이거였습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운동권 청산론을 빼들었죠. 민주당은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아니, 운동권을 물어나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일본과 일제시대였으면 우리는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친일파인 겁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일제 고등검사 그렇죠. 다 했고요. 경찰 마찬가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전문가 대 뭐 민주화 운동 세력,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운동권 청산론은
바로 친일파들의 논리다.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거다.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저는 좀 황당한 게요. 예를 들어 이제 최강욱 의원도 이제 재판할 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의 글귀를 마스크에 쓰고 재판 나왔어요. 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이봉창 기념관 있잖아요. 갔다가 이게 갔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죽은 사람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저는 봅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제 운동권 중에 이인영, 우상원 안노지만 그다음에 임종석 그리고 정청래, 윤건영 이런 이제 수많은 운동권 출신들이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 비유할 때다가 비유해야지. 그분들이 특히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 뿌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마치 독립운동가하고 또 이게 반대는 친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황당무계한 저는 궤변이고 비유 자체가 안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순국 선열들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논평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독립운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난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을 그들만 하지는 않았죠. 넥타이 부대가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의 이 필부들의 그런 같은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들이 서 있었던 건데 그 과실만 그분들이 가져간다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익표 대표인가요? 그분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친일파 같다, 독립운동가다, 자기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얘기했던데요.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어느 독립운동가가 룸사롱에서 쌍욕을 합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했더니 친일파다 이렇게까지 지금 막 논리가 막 확장돼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처럼, 이 운동권 중에서,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돈봉투 돌리고, 독립운동가 하느냐 아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배신과 변절한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표적인 분이 3.1 운동 때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리 선생이잖아요. 일종의, 일제 말기 때는 상당히 일제의 부역, 그걸 한 혐의로 결국은 반민특위까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린 선생뿐만 아니라 초창기 이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가 여러 가지 일제의 강고한 탄압과 또 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일탈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다 같이 폄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상당히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분 저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80년이라는 시대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그러한 이 86 운동권들의 또 이 고귀한 희생과 그 정신은 또 기릴 부분은 기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86 운동권의 특권을 청산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됐고요.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 비전, 시대 정신을 그걸 통해서 총선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국민 전환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